뱀은 지구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죠. 독도 있고 소리 없이 공격하니까 대부분의 동물들은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뱀한테 맞서 싸우고 그냥 살아남는 걸 넘어서 아예 이겨버리기도 하거든요. 겁도 없이 달려드는 새부터 코브라한테도 주눅들지 않는 작은 동물들까지. 이런 친구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이 친구들을 그렇게 대담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연에서 가장 위험한 사냥꾼을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20위. 망구스. 작지만 뱀 사냥의 고수. 보통 뱀은 독이 있고 조용하게 공격해서 무서운 포식자로 통하잖아요. 근데요, 그런 뱀을 전혀 안 무서워하는 동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망구스예요. 처음 보면 그냥 작고 평범한 육식동물처럼 생겼는데요. 실제로는 뱀과 싸우는데 엄청난 실력을 가진 전사예요. 진짜 뱀한테 맞먹는 용기를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망구스는 움직임이 정말 빠르고 반사신경도 뛰어나서 뱀이 제대로 물 틈도 없이 이리저리 움직여요. 한마디로 뱀 입장에선 제대로 공격도 못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망구스는 아무데나 물지 않아요. 뱀의 머리 뒤쪽, 그 치명적인 급소만 정확하게 노리거든요. 그 부분을 제대로 공격하면 싸움이 몇 초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또 망구스는 상대를 헷갈리게 하는 움직임도 자주 써요. 뱀이 힘을 다 쓰게 유도하면서 자기는 계속 안전한 거리에서 회피하죠. 그리고 혹시 물리더라도 망구스는 잘 버텨요. 왜냐하면 몸에서 독을 중화시키는 특수 단백질이 나와서 다른 동물 같았으면 죽을 독도 잘 이겨내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건 이런 전투 기술을 새끼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처음엔 죽은 뱀으로 훈련하고 그 다음엔 움직임이 느린 뱀, 마지막엔 살아있는 뱀과 진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렇게 자란 망구스는 어른이 되면 이미 뱀과 싸울 준비가 완벽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요, 뱀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망구스를 보면 먼저 피하는 게 나아요. 19위, 뱀독수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공포. 뱀독수리는 사실 덩치가 크진 않아요. 근데요, 아프리카 동부, 서부, 남부에서 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맹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독수리는 공격이 정말 빠르고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든요. 한순간엔 아무 일 없다가 다음 순간엔 하늘에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덮쳐요. 한번 목표를 정하면 거의 놓치는 법이 없고요. 발톱 힘이 어마어마해서 뱀의 단단한 피부도 그냥 찢어버려요. 심지어 그 힘으로 뱀을 그냥 통째로 들어올리고 날아가기도 해요. 가끔은 공중에서 바로 먹기도 하고, 어미새라면 새끼들에게 먹이로 가져다 주기도 해요. 이 새는 생김새도 좀 독특한데요. 노란 눈에 검은 부리, 그리고 눈 위쪽엔 연한 회색 무늬가 있어서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발이에요. 다리 피부가 거칠고 비늘처럼 단단해서 뱀의 독리가 잘 안 박혀요. 지상에서 뱀하고 맞붙어도 그 발 덕분에 거의 다 이긴다고 보면 돼요. 게다가 이 독수리는 시력이 정말 좋아서 1km 떨어진 곳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아요. 눈에 먼지가 들어와도 문제 없어요. 눈에 얇은 막이 있어서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거든요. 땅 위에서 놀고 있는 뱀들에겐 뱀독수리는 그냥 새가 아니라 죽음이 다가오는 신호 같은 존재예요. 18위. 멧돼지. 뱀 보면 오히려 달려드는 야생 야수. 뱀을 보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슬슬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멧돼지는요, 그냥 정면 돌파해요. 아예 뱀을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잇감으로 본다니까요. 어? 저기 먹을 거 있네? 하고 그냥 돌진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엔 좀 무모해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멧돼지는 그렇게 싸울 준비가 다 돼 있는 동물이에요. 독에 물리면 물론 아프긴 하지만 피부가 진짜 두껍고 그 안에 지방층도 두터워서 독이 몸속에 퍼지는 걸 상당히 늦춰줘요. 그 말은 곧 멧돼지 입장에선 물렸네? 근데 아직 멀쩡하니까 네가 더 먼저 죽겠다는 식이죠. 뱀이 먼저 공격해도 멧돼지는 바로 반격에 들어가요. 물고 흔들고 땅에 내리꽂고 완전히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아요. 어떤 멧돼지는요, 뱀을 장난감처럼 휘둘렀다가 다시 물어 죽이기도 해요. 진짜 힘, 깡, 그리고 배짱 다 갖춘 동물이에요. 뱀 입장에선 멧돼지는 무섭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17위. 스라소니. 조용하지만 무서운 밤의 사냥꾼. 보통 동물들은 딸깍딸깍 방울뱀 소리만 들어도 도망치잖아요. 근데 스라소니는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봐봤네? 해요. 이 고양이과 동물은 건조하고 바위 많은 지역에서 방울뱀과 자주 마주치거든요. 근데 방울뱀이 꼬리를 흔들어서 자기가 있다는 걸 알려주면 스라소니에겐 그게 기회예요.
스라소니는 조용하고 날렵하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움직여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요.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머리를 한 방, 앞발로 뱀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바로 발톱 꺼내서 마무리합니다. 게다가 야간 시력이 진짜 좋아요. 눈 뒤쪽에 빛을 반사하는 구조가 있어서 밤에도 밝게 잘 보여요. 그래서 보통 포식자들이 밤에 느려지는데 스라소니는 밤이 오히려 활동 시간이에요. 뱀 입장에선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 스라소니 앞에선 절대 안심할 수 없죠. 16위 코요테. 조용히 기다렸다가 한 방에 끝내는 전략가. 코요테는요, 좀 떠돌이 같고 막 사냥하는 동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되게 계산적인 전략가예요. 뱀도 마찬가지로 사냥 대상이고요. 심지어 코브라나 살무사 같은 독사도 먹어요. 코요테는요,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들지 않아요. 모싱이라는 사냥법을 씁니다. 이건 가만히 서서 소리만 듣는 사냥법이에요. 딱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면 그 순간에 바로 점프해서 정확히 공격해요. 이미 그땐 뱀이 반응하기엔 늦은 거죠. 코요테는 청각이 엄청 예민해서 풀숲 속에서 나는 미세한 소리 하나도 안 놓쳐요. 사람은 못 듣는 소리도 코요테는 거기 있다 하고 바로 알아챕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다가 단 한 번의 정확한 공격으로 끝내는 사냥꾼. 그게 바로 코요테예요. 15위. 큰 뿔 올빼미. 뱀이 피할 시간도 안 주는 맹금. 이 큰 뿔 올빼미는요, 뱀들한테는 그냥 하늘에서 날아오는 죽음이에요. 뱀이 햇볕 아래에서 늘어져 있거나 풀숲에 조용히 숨어 있을 때 이 부엉이는 소리도 없이 훅 날아와서 한순간에 낚아채요. 진짜 무서운 건 그 발톱이에요. 발톱이 사람한테도 부상을 줄 만큼 세게 주는 힘이 있거든요. 한 번 잡히면 도망 못 가요. 그냥 끝. 이 부엉이는 뱀만 노리는 게 아니라 개구리, 쥐, 전갈, 벌레 같은 것들도 전부 먹어요. 움직이는 거면 뭐든 다 먹는 거죠. 그리고 사냥할 땐요, 너무 빠르고 조용해서 눈에 잘 안 띄어요. 그 덕분에 남미나 중남미 지역에선 가장 무서운 맹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한마디로 뱀 입장에선 진짜 꿈에서도 피하고 싶은 존재예요. 14위. 붉은 꼬리 말똥가리. 타이밍 하나로 뱀을 잡는 하늘의 사수. 뱀들은 보통 숨는 걸 잘하잖아요. 자기 주변 환경이랑 비슷한 색으로 가만히 숨어서 누가 못 보게 조심하죠. 근데요, 붉은 꼬리 말똥가리는 그런 뱀의 술수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이 새는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시야 확보.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뱀은 끝이에요. 북미 전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새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도 모르게 본 적도 있을 거예요. 전봇대 위나 높은 나무, 바위 절벽 같은 곳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새요. 그리고 그 눈으로는요, 풀숲 밑에서 꼬리 한번 움직이는 것도 다 보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저기 뭐 있네? 하고 바로 인식해요. 한번 포착되면요, 다리 힘이 엄청난 그 발톱으로 그냥 꽉 잡아서 끝장내버려요. 가끔은 충격만으로도 제압이 되고 아니면 조여서 숨 못 쉬게 만들죠. 어떤 지역에선요, 이 붉은 꼬리 말똥가리 식단의 무려 40% 이상이 뱀이에요. 그만큼 정확하고 능숙하게 뱀을 사냥하는 고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뱀 입장에선요, 풀숲에 숨어 있다고 안심하면 큰일 나겠다 싶은 대표적인 천적이 바로 이 새예요. 13위. 등 빨간 거미. 작지만 뱀을 잡아먹는 무서운 존재. 작고 조용한 거미 하나가 뱀을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는 솔직히 잘 안 믿기시죠? 근데요, 호주에선 그게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름이 등 빨간 거미예요. 손톱만한 크기에 색깔은 까맣고 등에 빨간 줄이 하나 딱 있어요. 보통은 구석이나 풀숲 같은데 조용히 숨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이 거미가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그 지저분하게 얽힌 거미줄. 그게 다 덫이에요. 보통 깔끔한 줄이 아니라 엉망처럼 보이는데 그게 계획된 함정이거든요. 낮은 나뭇가지나 벽 틈, 풀숲 밑에서 이 줄에 작은 뱀이 걸리면 진짜 끝이에요. 거미가 바로 달려와서 독을 콱 주입하고 마비시켜버려요. 그리고 나면 뱀은 도망칠 틈도 없이 그냥 먹잇감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 거미가 일부러 뱀을 사냥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기회가 생기면 절대 피하지 않아요. 작아도 뱀을 상대할 줄 아는 거죠. 자기보다 훨씬 큰 상대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거미. 이 등 빨간 거미는 사이즈랑 상관없이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12위. 꾸러소리. 독도 못 막는 무지막지한 뱀 파괴자. 꾸러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벌집 털고 벌에 쏘이는 동물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건 이 동물의 진짜 모습에 반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꾸러소리는요,
세상 무서울 게 없는 진짜 야생의 괴물이에요. 먹는 것도 가리지 않아서. 뱀? 그것도 그냥 밥입니다. 작은 뱀만 먹는 것도 아니고요. 큰 독사, 코브라 같은 독 있는 녀석들한테도 그냥 정면 돌진해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전투에 들어가면요. 발톱 꺼내고 물고 핥히고 뱀이 도망도 못 치게 계속 공격해요. 그 힘이 어지간한 개보다 세요. 근데 이 꾸로 소리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요. 웬만한 독에 거의 면역이라는 거예요. 물려서 한동안 움직임이 둔해지긴 해도 금방 일어나서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포인트예요. 게다가 이 동물의 피부는요. 두껍고 말랑말랑하게 늘어나는 편이라 물려도 깊게 안 박히고 싸우는 도중에도 몸을 비틀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요. 독에 강하고 피부는 거의 갑옷이고 성격은 돌진형 전사니까 뱀이 먼저 도망치는 동물 1순위가 되는 거죠. 11위. 악어. 뱀이 물가에서 제일 피해야 할 상대. 보통 뱀은 물 근처에서 느긋하게 기어다니잖아요. 그게 자기한텐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 물 밑에 악어가 숨어 있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악어는요.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턱을 가진 포식자 중 하나예요. 피부도 두껍고 비늘로 덮여 있어서 방어력도 장난 아니고요. 보통은 물고기나 포유류 같은 걸 사냥하지만 뱀이 눈에 띄면 가차 없습니다. 그냥 한 끼 식사예요. 악어는 진짜 무섭게도 물속에서 거의 안 움직이면서 눈만 내놓고 기다려요. 뱀이 방심하고 다가오는 그 순간 갑자기 폭발하듯 튀어나와서 확 물어버립니다. 그 턱 힘이 얼마나 세냐면요. 한 번 물리면 뱀이 도망갈 틈도 없이 그냥 끝이에요. 물고서 으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뱀이 독을 가졌든 말든 악어는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두껍고 거친 피부 덕분에 뱀이빨이 잘 안 박히거든요. 심지어 작은 뱀뿐 아니라 몸집 큰 독사들도 그냥 잡아먹습니다. 그냥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나타나면 뱀 입장에선 운 없는 거죠. 결론? 물가에선 악어가 왕이에요. 뱀이라고 예외는 절대 아니고요. 10위. 야생 칠면조. 단체로 몰려와 뱀을 때려잡는 깡패무리. 보통 칠면조라고 하면 추수감사절에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부터 떠오르잖아요. 근데 자연 속의 야생 칠면조는 완전 다른 동물이에요. 얘네는 기회만 생기면 뭐든 다 먹는 기회주의자예요. 풀도 먹고 씨앗도 먹고 벌레도 먹고 심지어 뱀도요. 네, 뱀도 그냥 메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항상 무리지어서 움직이는데 이게 또 무기예요. 혼자 있을 땐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무리일 땐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작은 뱀이 다가오면요. 그냥 우르르 몰려와서 다 같이 쪼기 시작해요. 순식간에 공격이 들어가니까 뱀은 정신 차릴 새도 없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죽이면요. 그냥 먹어요. 아까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큰 뱀을 만나면 전략이 좀 달라져요. 그땐 무조건 싸우진 않고 날개를 펼치고 큰 소리로 울고 포위해서 위협을 줘요. 그러다 뱀이 스스로 도망가면 그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다리가 비늘처럼 두껍고 단단해서 독리가 잘 안 들어가고요. 깃털도 빽빽하게 박혀 있어서 물려도 쉽게 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보기엔 순한 새처럼 보여도 야생에선 단체 행동, 물리방어깡 있는 성격까지 다 갖춘 동물이에요. 뱀이 잘못 건드렸다간 정말 큰일 납니다. 9위. 너구리. 장난기 많은 줄 알았는데 뱀 때려잡는 실전형 사냥꾼. 너구리 보면 다들 장난꾸러기, 귀여운 도둑 이미지 떠올리시죠? 근데요, 얘가 뱀 만나면 분위기 확 달라져요. 장난은커녕 순식간에 전투 모드로 돌입합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 녀석이 이빨이나 발톱만 센 게 아니라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사냥에 최적화돼 있다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냄새 맡고 나뭇가지 뒤집고 구석구석 다 뒤지면서 먹잇감을 찾습니다. 곤충, 개구리, 물고기, 과일까지 뭐든 다 먹어요. 그리고 때때로 뱀도 운이 없으면 메뉴에 오르는 거죠. 사실 너구리가 일부러 뱀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뱀이 자기 앞에 나타났고 위협을 느끼면 도망 안 갑니다. 바로 싸워요. 전투 방식도 진짜 치밀해요. 앞발로 뱀을 꾹 눌러서 못 움직이게 만든 다음 머리나 목 같은 급소를 정확히 물어요. 한 방에 제압하는 거죠. 근데 만약 뱀이 버틴다? 그럼 입으로 물고 거칠게 흔들어 버려요. 그 흔드는 힘만으로도 뱀이 기절하거나 큰 피해를 입어요. 그리고요,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선 주변에 있는 무거운 돌 같은 걸 들어서 뱀머리를 눌러 죽이는 장면도 관찰됐어요. 완전 도구까지 쓰는 실전형이에요. 결국 너구리한테 뱀은요,
위협도 아니고 그냥 생존을 위한 단백질 덩어리예요. 저 귀엽게 생긴 동물이 설마, 그 설마가 진짜예요. 파리, 고슴도치. 작고 귀엽지만 뱀한테는 가시폭탄. 고슴도치 하면 보통은 작고 귀엽고 뾰족뾰족한 애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요, 뱀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고슴도치는 보기엔 작고 약해 보여도 몸에 숨겨진 능력치가 어마어마해요. 일단 독성에 어느 정도 저항력이 있어요.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출혈을 유도하는 독도. 다른 작은 동물들처럼 쉽게 당하지 않아요. 물론 얼굴이나 다리 같은 민감한 부위를 물리면 위험하긴 해요. 근데요, 고슴도치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어요. 바로 그 뾰족한 가시들이죠. 뱀이 공격하려고 덤볐다가, 어라? 이게 뭐지? 하고 입안에 가시 박히면 그 순간부터 뱀은 아파서 제대로 물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어요. 턱 안쪽이나 얼굴, 목에 가시 박히면 내부가 찢기기도 하거든요. 이 틈을 타서 고슴도치는 그 짧은 다리로 앞으로 돌진해서 뱀의 머리 쪽을 정확히 물어요. 급소를 제대로 물면 한 방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작고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뾰족한 가시 갑옷 플러스 독전 플러스 급소 타격 기술까지. 뱀 입장에선 쟤는 물기도 어려운데 물면 내가 다치는 애니까 그냥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7위. 글루톤. 덩치 작아도 뱀 앞에선 안 물러나는 야생 싸움꾼. 글루톤이라고 하면 스컹크랑 곰 중간쯤 생긴 동물 떠오르시죠? 근데요, 외모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얘는요, 덩치 작은 대신 깡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야생전사예요. 글루톤은 보통 몸집이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한테도 겁 안 내고 덤벼요. 뱀 정도는 그냥 상대할 만한 급이죠. 특히 후각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서 뱀이 눈에 안 보여도 풀숲, 눈 밑, 흙 밑에 숨어 있어도 다 냄새 맡고 찾아내요. 이게 뱀 입장에선 진짜 치명적이에요. 여기 숨어 있으니까 안 들키겠지 했다가 글루톤한테 딱 걸리는 거예요. 한 번 포착되면 글루톤은 그 두툼한 몸을 번개처럼 던져서 기습 공격 들어가요. 진짜 놀랄 정도로 빨라요. 게다가 발톱이 길고 날카로워서 뱀을 확 눌러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물고 핥히고 마무리까지 진짜 거칠게 들어갑니다. 심지어 뱀한테 물려도 글루톤은 털이 엄청 두껍고 가죽도 단단해서 송곳니가 깊이 안 박혀요. 그래서 한두 방 물려도 별 타격 없이 끝까지 싸워요. 얘네는 진짜 무서운 게 도망칠 줄을 몰라요. 그냥 정면 돌파해요. 야, 네가 독이든 말든 상관없어. 나 싸울 거야. 이런 마인드예요. 뱀이 피하고 싶어하는 동물 1순위라는 말 괜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뱀이 공격하려고 덤볐다가 어라? 이게 뭐지? 하고 입안에 가시 박히면 그 순간부터 뱀은 아파서 제대로 물지도 못하고 정신이 없어요. 턱 안쪽이나 얼굴, 목에 가시 박히면 내부가 찢기기도 하거든요. 이 틈을 타서 고슴도치는 그 짧은 다리로 앞으로 돌진해서 뱀의 머리 쪽을 정확히 물어요. 급소를 제대로 물면 한 방에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작고 귀엽다고 방심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이거예요. 뾰족한 가시 갑옷 플러스 독전 플러스 급소 타격 기술까지. 뱀 입장에선 쟤는 물기도 어려운데 물면 내가 다치는 애니까 그냥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6위. 스컹크. 냄새만 무기인 줄 알았죠? 독사도 무서워하는 진짜 사냥꾼. 스컹크 하면 다들 뭐부터 떠오르세요? 그쵸, 지독한 냄새죠. 그 냄새 때문에 다들 피하려고만 하는데요. 스컹크는 사실 진짜 사냥도 잘하는 동물이에요. 특히 뱀 상대할 땐 거의 전문가급이에요. 보통은 벌레나 지렁이, 쥐 같은 작은 동물들 파먹고 살아요. 근데 환경 따라 다르거든요. 뱀이 눈에 띄면요, 바로 메뉴에 올립니다. 특히 방울뱀 같은 독사도요. 스컹크는 전혀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이 녀석들 독에 면역이 있어요. 어지간한 동물이 독 맞으면 몇 분 안에 쓰러질 강도여도 스컹크는 버팁니다. 심지어 멀쩡해요. 그래서 스컹크는 뱀 공격할 때 물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굴 파고 들어가서 뱀 찾아내고 앞발로 꾹 눌러버리고 날카로운 이빨로 머리나 목을 정확히 물어요. 진짜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철 같은 때 마당이나 산책로에서 스컹크 보이면요, 방울뱀 쫓아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뱀들이 스컹크 냄새만 맡아도 근처에 안 오려고 하거든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냄새하고 피하겠지만 뱀들한텐 그 냄새가 여긴 들어오면 뒤진다는 경고예요. 5위. 시벳. 얌전하게 생겼지만 뱀에겐 치명적인 천적.
10회 보신 적 있으세요? 생김새는 고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 동작도 조용하고 날렵해서 왠지 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뱀 입장에선요,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이 녀석은 진짜 조심해야겠다 싶을 정도예요. 시벳은요, 먹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맹독성 진해, 독 있는 벌레, 사나운 개미들까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치워요. 그런 식으로 평소부터 위험한 걸 계속 먹다 보니까 몸 자체가 독에 강한 구조로 진화해버린 거예요. 뱀을 주식으로 먹는 건 아니지만 마주치면 절대 피하지 않아요. 빠른 반사신경으로 뱀의 공격을 피하고 정확하게 머리나 목 같은 급소를 노려서 물어요.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건 뱀한테 물려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독이 들어와도 다른 동물들처럼 쓰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감기 걸린 것처럼 약간 멍해졌다가 다시 멀쩡해져요. 이런 저항력은 다른 포식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없는 능력이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독 있는 먹잇감을 자주 먹다 보니 몸이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생긴 능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겉보기엔 얌전하고 무해해 보여도 뱀 입장에선 와, 얘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상대다 싶은 동물인 거죠. 4위, 미어캣. 작고 귀엽다고 얕보면 큰 코 다쳐요. 단체로 덤비는 전술가들. 미어캣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작은 몸에 두 발로 서서 경기하는 귀여운 모습. 근데요, 그 귀여움 뒤에 숨겨진 모습, 진짜 뱀 입장에선 악몽이에요. 미어캣은 무조건 무리지어 생활하거든요. 누군가 하나는 꼭 지키는 역할, 나머지는 먹이 찾기나 휴식하고요. 이게 그냥 귀여운 습성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전술적인 움직임이에요. 어느 날 뱀이 슬금슬금 굴 쪽으로 기어온다? 그럼요. 순식간에 전원이 전투 모드로 돌변합니다. 모든 미어캣의 시선이 한 번에 뱀에게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뱀을 둘러싸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공격을 시작해요. 하나는 뱀의 주의를 끌고 다른 하나는 뒤에서 덮쳐요. 완전 단체 협공이에요. 이 전술이 뱀한테 엄청 혼란을 주고 결국 뱀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당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작고 덜 위험한 뱀들을 상대하지만 필요하면 독 있는 뱀도 싸워서 이겨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미어캣은 뱀독에도 꽤 강한 편이에요. 심지어 전갈이나 진해, 독도 버틸 수 있을 정도니까. 뱀독쯤이야 겁내지 않죠. 빠르고 똑똑하고 협동 잘하고 독에도 강한 미어캣. 이쯤 되면 뱀들이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은 종합 재난 세트예요. 3위. 비서새. 하늘도 안 날고 다리로 뱀머리를 찍어버리는 진짜 전사. 비서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름만 들으면 책상 앞에 앉아 타자 치는 새 같잖아요? 근데요, 실제로는 완전 전쟁터 스타일입니다. 이 새는 날아서 사냥하는 게 아니라 걷습니다. 네, 진짜 땅을 걸어요. 그 긴 다리로 초원이나 덤불 사이를 조용히 걸어 다니다가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바로 액션 들어가요. 특히 코브라나 살무사 같은 독뱀? 비서새는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오히려 뱀이 도망쳐야 할 상황이에요. 이 새의 학명이 사지테리우스 설펜테리우스, 뜻이 뭐냐면요. 뱀을 쏘는 궁수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부터 포스 넘기죠. 근데 활 대신 뭘 쓰느냐? 그 긴 다리예요. 이 다리로 뱀머리를 쾅 찍습니다. 심지어 자기 몸무게의 5배 힘으로 찍을 수 있대요. 한 방이면 뱀머리 박살나는 거죠. 게다가 엄청 빠르기까지 해요. 다가가서 딱 찍고 뱀이 반응하기도 전에 뒤로 쑥 빠집니다. 기습, 회피, 마무리까지 완벽. 날카로운 발톱, 빠른 반사신경, 침착한 사냥 태도까지. 진짜 전투에 특화된 새예요. 뱀 입장에선 아니 왜 새가 하늘도 안 날고 내 머리를 찍고 간 거야. 이런 느낌일 거예요. 2위. 주머니 쥐. 죽은 척 연기하다가 뱀도 속여버리는 생존 끝판왕. 주머니 쥐. 혹시 아세요? 길거리에서 보면 약간 멍하니 걷는 귀엽고 좀 늘어진 동물이 있죠? 근데요, 이 녀석이 뱀을 상대로 살아남는 방식 진짜 대단합니다. 평소에는 그냥 과일이나 곤충, 남은 음식 같은 거 주워 먹으면서 다녀요. 근데요, 먹을 게 부족하거나 우연히 뱀을 마주치게 되면 주머니 쥐도 뱀을 사냥합니다. 진짜예요. 뱀도 밥으로 먹어요. 근데 이 동물이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바로 죽은 척 연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몸을 축 늘어뜨리고 눈은 멍하니 고정, 호흡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심지어 혀도 내밀어요. 완전 리얼하게 연기해요. 이 상태로 몇 분 동안 가만히 있어요. 포식자 입장에선 에이 죽었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이 연기로 수많은 위기를 모면한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연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위협을 느끼면 이빨 드러내고 슉슉 소리내고 침도 흘리고 되게 공격적인 모습도 보여줘요. 그리고 대박 포인트. 주머니 쥐는 뱀 독에 거의 면역이 있어요. 방울뱀, 구리머리뱀, 코튼마우스 같은 강력한 독사한테 물려도 멀쩡하게 살아남아요. 그 비결은 피 속에 있는 특수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이 독성 물질이 퍼지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사람용 해독제 개발에도 쓰려고 연구 중이에요. 작고 느릿느릿하게 생긴 주머니 쥐가 실제로는 뱀보다 한 수 위인 생존 고수였던 거죠. 1위. 코모도 앙도마뱀. 뱀조차 감히 못 덤비는 정글 최상위 포식자. 드디어 1위예요. 그 주인공은 바로 코모도왕 도마뱀. 인도네시아에서만 살고 있는 진짜 리얼 몬스터급 파충류예요. 이 친구는요, 그냥 덩치 큰 도마뱀 아니다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힘과 크기를 자랑하는 포식자예요. 길이 2.4m 이상, 무게는 70kg 가까이 나가고요. 근육질 몸통에 굵은 다리, 단단한 꼬리, 그리고 무엇보다 전신이 거의 갑옷처럼 단단한 비늘로 덮여 있어요. 이 코모도 왕도마뱀은요, 사냥할 때 기다리거나 몰래 접근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정면 돌파해요. 곤충, 새, 사슴, 멧돼지, 심지어 물소 같은 대형 동물까지도 그냥 쫓아가서 달려들고 물고 쓰러뜨립니다. 뱀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입거리예요. 킹코브라요? 뭐 독이야 강하죠. 근데 문제는 코모도 왕도마뱀의 피부가 너무 두껍고 단단해서 송곳니가 제대로 박히지도 않아요. 설령 운 좋게 물린다고 해도요. 코모도는 진짜 회복력이 말도 안 돼요. 그냥 조금 느려질 뿐 싸움은 계속합니다. 그리고 얘는 무서운 게 겁이 없어요. 뱀이건 멧돼지건 사슴이건 사람처럼 큰 동물이건 그냥 앞만 보고 돌진해요. 물러서지 않는 왕. 정글의 꼭대기에서 뱀을 내려다보는 포식자. 그게 바로 코모도 왕도마뱀이에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동물들은요. 자연 속에 숨겨진 놀라운 존재들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자연과 과학,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계속 탐험할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